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드레인 매머튜브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재차 돌파하고 있는 지금 특징주와 외국인 수급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동향. 외국인이 오늘도 벌써 1200억 이상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은 어제는 외국인이 매수를 좀 도와줬는데 오늘은 기관에서 매수를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만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외국인, 오늘은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일부 매수를 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옵션 동향은 별 특이한 상황은 없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 1000계약 전후 정도 되는 매수세 정도. 이 정도면은 5분이면은 뭐 매도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지수 같은 경우 지수 콜옵션, 풋옵션 같은 경우는 중립 이하 정도. 선물하고 합치면은 중립 동향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외국인 매수, 코스닥은 기관과 개인 매수, 선물 옵션 동향은 중립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상승세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돌파한 다음에 지수가 잠깐 쉬어야 되는 자리인데 오늘 같은 경우 오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봉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게 그래도 좀 좋고 53,000원 위쪽으로 올라가서 양봉으로 마감하는 게 좋고 윗골인 좀 있더라도 가능하면은 음봉으로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52,500원 유지만 해줘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신세계. 오랜만이죠, 신세계. 예. 신세계가 이제 삼성증권에서 뭐 연구원이 발표를 했죠. 고가 화장품 분야, 면세점 매출 효과 쪽으로 해서 지금 좋은 게 아니고 내년에 가능성이 있다. 뭐 그냥 소해주니까 순환매 한번 돌아라. 연말에 수익률 게임에서 한번 수익은 맞춰야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을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틀린 말을 하신 건 아니니까요. 내년에 뭐 기대될 수 있다. 지금 중국에서 기존에 계속 언급드렸죠. 자, 우리나라 추석 중추절 그리고 국경절 건국 기념일이죠. 국경절 그리고 음, 이번에 이 광군제가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 수 있죠. 광군제 뭐 등등 해서 연말 소비 시즌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과거에 이제 한안령 때 줄어들었던 거에 비해서 기존에는 단체 관광 허가한다라고 해도 잘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즌 지금 가을 시즌 해가지고 관광객이 동대문, 명동, 여의도 등등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권에는. 예. 관광차 다니는 것만 봐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타당한 의견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주가 눌려 있는 종목들 소외주들 수익률 게임도 해서 수익률도 맞춰야 되는 겸사겸사. 그래서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언급 드렸습니다. 자, FNF. 자, FNF는 3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서 매번 실적이 뭐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죠. FNF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데 FNF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꾸준히 좋은 종목들 양호한 것 같고요. 자, 매지온이 이제 어제 오늘에서 이제 이번 달에 한 열흘 있으면 이제 발표되죠. 현지 시각으로 16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한 17일 정도면 확인되실 텐데 미국 심장학회에서 폰탄 수술 치료제 유데나필 임상 3상 발표한다고 하죠. 그래서 결과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거고요. 음, 뭐 기대감으로 그냥 급등하는 정도다 보시면 됩니다. 뭐 사상 최고가 어제 한번 돌파했고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뭐 추세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잠정적 성공 아니겠느냐 이렇게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이큐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강력한 모습 33,000원은 유지해 줘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3,000 유지 시 보유, 이탈 시 매도 보시면 되고, 셀티론이랑 치매 치료제 도네페질 임상 3상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자, 일동제약도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일동홀딩스랑 같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일라이릴리의 편두통 치료제죠. 라스미디탄이 미국 FDA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라이릴리인데 뭔 일동제약이냐? 국내 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된 것이고요. 그리고 허가 절차 후에는 아세안 8개국에도 판매 담당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을 보이다. 지금은 또 순식간에 또 하락으로 반전됐네요. 이게 바이오 순환매 계속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비보존의 비마약성 진통제에 오피란제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23%를 보유한 최대 주주죠. 그리고 에스텍 파마도 뭐 7.7% 보유하면서 에스텍 파마가 오늘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텔코는 좀 미리 올랐으니까 지분 차이는 있지만 역시나 뭐 순환매성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기대감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올랐습니다. 뭐 제노포커스 같은 종목도 뭐 순환매성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아직까지 제 귀에는 뚜렷한 정보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뭔가가 돌겠죠, 이슈가. 그래서 제노포커스는 7,000원 돌파 시도 이 구간이 중요한데 돌파를 못하고 있네요. 만약에 7,000원 돌파에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해도 되고, 뭐 내일까지 좀 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단타 세력들이 조금 붙은 느낌도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출판사. 이거 기존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이 당시에도 한번 언급드렸죠. 삼성출판사가 이제 자회사 스마트 스터디의 핑크퐁 도뇨 이제 상어 가족이 북미 지역에서 투어 공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일 매진이다라고 이미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슈 설명드린 다음에 잠깐 쉬는 구간이 나오고 오늘 다시 상승을 보이고 있다. 21,000원 정도는 넘어가 줘야 되는데 조금 약하네요. 오전에 요 힘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출판사는. 그래서 삼성출판사랑 토박스코리아가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토박스코리아 뭐 잘 해주고 있죠. 이 종목도 1750원 이 구간에서 1800원 사이 이 구간 넘어가야 됩니다. 1750원 넘어가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죠. 토박스코리아가 오늘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인다 보시면 되고, 오로라가 아까 안 오르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잠깐 오르는 듯한 한 5%대까지 오른 건 봤는데 7%까지 갔었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쪼르륵 밀려 내려왔어요. 삼성출판사가 살짝 윗골이 달고 약해지니까. 그래서 후발주로 노린다면 뭐 오로라 같은 걸 노릴 수 있고, 강한 종목은 이제 토박스코리아네요. 토박스코리아는 지금은 매매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다. 저항 구간. 추격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이제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로 유명하죠. 그래서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이제 사모펀드 KLM 파트너스로 매각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매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슈로 급등이 나왔는데 뭐 매각 가격이 한 3,500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요 정도라고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뭐 다 붙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가격에는 매도 안 됐네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갭상승으로 돌파한 다음에 쪼로로록 밀려 내려왔습니다. 일단 2,900원이라도 좀 지켜줘야겠죠. 그래서 이 구간 이탈하면은 매도해야 되고, 유지하면 조금 더 보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15만원 지지력 테스트 하러 갔습니다. 지금 살짝 이탈해 있는데 이 구간을 유지해 주는지 이탈하는지 봐야 되고, 이탈하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12만 5천원 이 구간까지 열어놔야 되고, 15만원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15만원 17만 5천원 요 사이 이렇게 횡보할 좁은 박스를 그려서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익 IPX 마지막 종목이네요. 오늘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 쪽으로 해서 당연히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실적이 좋지 않죠. 내년에 좋아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35,000원 부근에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을 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양봉으로 세워 올렸네요. 21선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데 회복하면은 뭐 빨라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21선 회복이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요 아래쪽에서 살짝 횡보하면서 21선이 꺾일 때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와 수급 동향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